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다이나믹했던 2월장의 마무리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참 크고 작은 시련이 많았는데요. 1월부터 이번 달까지 얼마나 시총이 날아갔을까요? 네, 무려 162조 원이나 증발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자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네, 3월은 또 어떤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걱정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또 바람 가져보게 되는데요. 다가올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3월장을 함께 좀 기대해 보면서 힘차게 또 2월 마지막 거를 진단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금산 전문가 최태규 전문가님 모실 예정이거든요. 네,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계속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서울 전화 325-8200번 안내 번호 나옵니다. 이쪽으로 연락 계속 주시면 되고요. 두 분께서 바로 전화 받아 주실 거예요.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명, 네, 매수가 비중을 확실하게 적어 주시면 되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세하게 글 남겨 주세요. 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연들 함께 적어 주시면 또 채택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을 보내시는 마음이 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좀 싱숭생숭하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최악에서는 좀 벗어난 상태에서 2월을 마무리 짓는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뭐 괜찮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물론 뭐 종목에 쏠림은 있습니다만은 빨간불이 좀 간간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성적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남극곰님 어서 오세요. 스카이님 요즘에 스틱 많이 되시던데요. 스카이님, 네, 윤수장 월천님,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늘상 저희 게시판에서 도란도란 얘기 나눠주시는 네, 지기님들 모두 다 출석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를 좀 들을 게 많다고 해가지고 금산 전문가님 빨리 한번 모셔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 강의 주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답을 찾답니다. 그 전에 저희 미니 강의 해주신 거에서 오늘 AS 꼭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공기업과 우주항공 섹터 관련해서 여러 번 강의해 주셨잖아요. 오늘 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조금 듣고 오늘 미니 강의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네, 아마 여러분들 그 미니 강의를 통해서 아마 제가 그 공기업하고 그다음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AS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요, 요 금산의 그 미니 강의는 제가 그 일주일 동안에 상당한 제가 노력을 기울여서 제가 미니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미니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충분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쁜 종목을 제가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종목을 제가 드리려고 하지 제가 뭐 이게 대강대강 제가 방송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저는 방송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한국전력 있잖아요. 제가 공기업에 대한 한국전력은 오늘 지금 6%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언제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요. 대선이 3월 9일 날 대선이 끝나죠. 그 다음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끝나요. 이 선거가 끝나면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한국전력이라는 종목과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 아마 탄력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최대한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두 종목은요. 그 다음 우주항공 섹터 있잖아요.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왜 금산이라는 사람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이나 이런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누리호 2차 발사가 6월 15일 정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3월 이후로 지나가게 되면 아마 누리호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많이 불 거예요. 그리고 이 항공주는요, 여러분들 이건 테마주가 아니에요. 실적주기 때문에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대한으로 가져가시면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저는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 들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미니 강의 내용은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답을 찾다. 오늘 제가 이게 원고 드리는 시점이 제가 오늘 장 9시 되기 전에 제가 원고를 드렸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답을 찾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 문제는요. 단기간에 이게 결판 나는 거 아닙니다. 상당 기간 동안 앞으로 한 1년 정도 요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해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 이걸 여러분 이걸 놓고 본다면 여기에서 답을 찾다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지금 유럽하고 러시아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러시아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만약 끊을 수도 있겠죠. 그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유럽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된다면 가스 중단이 될 것이고요. 그럼 유럽 경제가 위축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유럽은 이 에너지 공급은 다변화가 아마 났을 거예요. 저는 유럽은요 이 에너지 공급은 다변화에 아마 상당한 지금 힘을 아마 쏟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저기 LNG 선박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에 공급이 되니까 이 천연가스가 만약에 중단되면은 육로로 중단이 되면 해상으로 여러분들 이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LNG 선박을 지금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여러분들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 다음은 여러분들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 본행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있죠. 여러분들 동성와인텍이나 한국카본, 그 다음 피팅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있죠. 태강,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꼭 관심 두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승부 띄우는 종목이 아니고요. 저는 중장기로 저는 상당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저기 보시면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SMR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들 향후에 여러분들 에너지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는 아마 상당한 저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OCI, 하나솔루션, CS윈더, 동국SNC,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KPS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국방의 중요성.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저는 조만간에 수도가 저는 함락된다고 봅니다. 힘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요 힘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지탱하려면 반드시 국방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방산주들 있잖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여러분들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우주항공 섹터이면서 방산주들은 테마가 아니고 실적주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방금 제가 열거했던
그 종목군들은 좀 단기가 아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상당히 저는 여러분 수익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충이란 없는 금산 전문가님의 또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저희 강의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장기화 사태 대비해서 어떤 종목을 찜해야 되는지 섹터까지 아주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요. 주말장에 준비해 오신 자료들을 아낌없이 저희한테 풀어주셨습니다. 시간은 비록 짧지만 굉장히 엑기스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잘 또 녹화해 두셨다가 기억해 두셨다가 또 전략에 많은 부분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또 수익 이 강의 통해서 나시길 바랄게요. 테르케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긴팔, 네 수행 여사님을 저를 맞아주셨군요. 긴팔 입은 수행 여사와 함께 하고 계신 네 진단쇼입니다. 저희 마그마님께서는 제가 영양가를 많이 섭취하는 것 같다고 털이 많이 길었어요 하셨는데. 머리털을 말씀하시는 게 맞으세요? 네, 제가 요즘에 머리 정리를 못 해가지고 제가 쉬는 동안에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털을 조금 정리하고 내 산뜻한 봄처녀로 제가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저희 출발해 볼게요. 네, 계속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면 됩니다. 미니 강의 듣다가 언급됐던 종목을 저희 장군희님께서 들고 계셔가지고 한국카본 한번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네, 매수가가 12,134원이시고 비중은 5%인데 보유 기간이 오래되셨어요. 지금 1년 넘게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탈출 작전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매도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11,850원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거래식구 반등이 한번 나와가지고 지금 파시기 좀 아깝지 않을까 싶고 저희 전문가님께서도 LNG 후황 얘기해 주시면서 한국코본 같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지금 탈출 모색할 때 아니라고 보시는지 네, 의견 좀 주세요. 전문가님. 네, 이분께서는 12,134원에 지금 5%를 가지고 계신 이거는 추가했습니다. 한국카본이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 상장된 지는 이게 보시면은 1995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기업이 원래 설립된 지가 1984년도 가까이 돼요.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용 보냉제를 만드는 랭킹 1위 기업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런 조그마한 이런 기업이 어떠한 한 분야에서 글로벌 탑픽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LNG 선박에서는 반드시 보냉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은 앞으로 실적이 올해 아마 상당히 실적이 매력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이 보냉제 수주 받아 놓은 거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보냉제 종목들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고요. 잘 알아두세요.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자, 동성화인텍이 있고 한국카본 두 개가 있는데 한국카본이 탑픽입니다. 혹시나 동성화인텍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성화인텍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국내에. 그런데 이 동성화인텍은요. 재무구조가 별로 안 좋아요.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재무구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은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저는 동성화인텍하고 한국카본 딱 저는 재무제표를 보기 때문에 우량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국카본이고요. 동성화인텍이라는 것은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성화인텍 원래는 매매하는 원래 아니에요. 그래서 동성화인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손실을 크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뭐 좀 기다려 주는 거고 손실이 크지 않으면은 한국카본으로 교체하는 게 좋아요. 제가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또 제가 3월달 상장 폐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강의해 드릴 텐데 저는 재무구조를 상당히 저는 우선적으로 보는 전문가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카본은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자, 아마 수주를 상당히 많이 해놨는데
보통 여러분이 선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LNG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수주를 받아서 인도까지 하는데 최소한 3년입니다. 3년이나 4년 정도 이렇게 수주해서 인도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아인텍의 수주를 많이 받더라도 선박이 인도가 돼야 이게 매출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성아인텍은 저는 1분기, 2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하고 내년에 아마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제가 단기와 중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단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앞에 있는 고점, 요 고점이 얼마냐면 대략 12,500원 정도가 되겠고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주가가 1,950원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12,500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14,000원 이상 가져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로는 12,500원 매도, 그 다음은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14,000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전략으로 그런 전략으로 하면 동성아이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한국카본은 단기로 보시려면은요 얼마까지 보시면 되냐면은 13,000원까지 보세요. 단기로 보시려면 13,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중기로 보시려면은 15,000원까지. 제가 동성아인텍하고 한국카본 제가 두 개를 제가 매도가를 알려드렸으니까 한국카본은 단기로 13,000원, 그 다음 중기로는 15,000원까지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꼭 먹고 알 먹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카본 여쭤봤는데 동성 파이텍과 비교하시면서 같이 또 가격대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장군혜님께서는 아마 시원한 탈출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1년 넘게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수익 보셔야 되잖아요. 네,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상황에 따라서 매도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미리 수익 축하드릴게요. 다음은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종목 어떤 거 오늘 봐드릴까요? 네, 현대건설이고요. 예, 이중은 15%고 15%. 금액은 52,000원인데요. 52,000원 진입하셨고요. 네, 현대건설 때문에 답답하셨겠어요. 많이 안 네, 움직여서. 네. 네,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어떠세요? 조금 지금도 여전하실 것 같은데요, 마음이. 네, 불안해서 이게 네. 제 가격이 갈 건지 얼마나 더 갈 건지 네. 좀 보태도 되는 건지 알아보려고요. 네, 특별한 뭐 전략이 있으신 상태에서 현대건설 들어가신 거세요? 소장님 대선 보셨습니까? 네. 에너지하고도 무슨 해외에서 뭐 네. 많이 ตั้다 그러고 아. 대선도 있고 이래서. 네네네. 해외 쪽의 수주 기대감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손실권이신 상태신데 요거를 매수가 회복될 때까지 굉장히 뭐 여유 있게 가져가실 상황은 되시는지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네,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기노브를 한번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송자님. 네. 네. 현대건설뿐만이 아닙니다. 건설주가 요즘에 굉장히 거북이 걸음마입니다. 현대건설도 오늘 강보합권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중에 뭐 2% 넘게 오르다가 오늘도 조금 시큰둥한 시세에 전개가 되고 있고요. 가격대가 꽤 차이가 납니다. 저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하고는 너무 좀 가격 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기다리면 또 보람이 있는 건지, 네,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나와 있는 그 현대건설은 좀 탄력이 좀 약합니다. 탄력이. 여러분들은 제가 그 이 시간을 통해서 건설주를 제가 이야기할 때 제가 현대건설을 이야기하던가요? 제가 GS건설을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52,0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차피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기다린데 탄력이 좀 약하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는 건설주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역사적인 저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실적에 비해서 건설주들의 주가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수두룩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현대건설은 좀 탄력은 약하더라도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 52,000원 정도까지의 저는 상승세는
저는 좀 더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9일이 여러분들 이제 대선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이게 대선이 끝났다 그래서 건설주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정책이 아마 쏟아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건설이라고 하는 이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그런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상당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건설적 나쁘지 않아요.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이고요. 이분께서 1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지금 52,000원이면 어디가 52,000원대 가격이냐면 요 가격대입니다. 요 자리가 지금 52,000원대 가격대고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은 42,600원이니까요. 가지고 한 4월 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한 2개월 정도까지 가보세요. 대선 끝나고 나면은 한 1개월부터 정책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 5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 그 정도까지 가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려면은 GS 건설 하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는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의 여러분 움직임 보세요. 이게 현대건설은 지금 추세가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않고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하락 추세잖아 보세요. 그러면 상승 추세로 복귀된 종목이 있잖아요. 제가 이 GS 건설이 있죠. 보세요. 이게 나와 이게 지금 GS 건설 보세요. GS 건설은 주가가 거의가 빠지지 않고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같은 건설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도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52,000원 가까이 오면 그때 매도하시고 이왕 건설주를 매매하시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GS 건설 매매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있잖아요. 여기가 나와 있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쪽은 GS 건설, 해외 쪽은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 일단 좋아 보이니까 지금 자리는 뭐 현대건설은 지금 자리 주가가 거의가 저점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한 4월 말까지 가져간다면 뭐 그 정도 뭐 5만 원대까지는 한번 돌파하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손실 보지 말고 매도가 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일까 저는 내심 좀 걱정하면서 들었는데 시청자님 4월 말 정도 대략적으로 잡아주셨어요. 매수가 회복 시점을. 조금 더 사서 네. 단가 좀 줄이면 안 될까요?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괜찮은 방법일까요? 빨리 매수가 회복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아니요. 그냥 저는 15%가 그냥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그냥 15%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더 사지는 마시고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고 같은 섹터 안에서 더 나은 종목까지 함께 지금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고하세요. 회복하시는 또 남은 2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이 많이 올라왔는데 시간은 빨리 가고, 네, 뭘 골라볼까? 지금 바른생활님의 네페스아크 오랜만에 좀 가볼까요? 네, 네페스아크 매수가가 45,000원이시고 비중이 8%밖에 안 되셔가지고 조금 더 사고 싶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더 사도 되는지부터 일단 확인해보고 시점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 단가 차이 많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45,000원대인데 43,0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 단가는 많이 낮춰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이 맞을지 네, 전문가님 바로 봐주세요. 네페스아크입니다. 네페스아크가 아마 지난해 그 공장 정설을 했었죠. 아마 그 공장 정설했기 때문에 그 공장 정설에서 나오는 매출은 아직 아마 안 잡힐 거예요. 제가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번에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요 전쟁이 발발되면서 비해주하고 수혜주가 딱 나누어지고 있는데 비해주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비해줍니다.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러시아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삼성전자 러시아 공장이 있잖아요. 현대차 러시아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남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되겠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넷베스 아크도요. 지금 자리는 뭐 최악의 상태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아래쪽에 좀 저점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의 넷베스 아크도 보시면 고점, 그다음 이 가운데 부분 보시면 현재 주가가 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께서 지금 45,000원에 지금 비중을 8%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가져가신다면 얼마 정도까지는 리바운딩에 나올 수 있냐면은 46,000원 정도의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오면 손실 보지 말고 46,000원 정도 오면 그 정도에서 한번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어디로 교체하시면 좋냐면요. 반도체를 매매하시려면 지금은 여러분들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훨씬 더 낫습니다. DB하이텍이. 제가 반도체를 매매하시려면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넷페스 아크는 기다리고 있다가 46,000원 정도 오면 매도를 하셔가지고 요 자금을 똑같은 반도체라고 제가 판단 된다면은 DB하이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서 가져가는 전략. 뭐 그러면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월 한 10일 정도 그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뭐 46,000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폭의 수익권에서 매도가 받으셔가지고 네,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꼬대님께서요, 전문가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익 감사드립니다 하고 게시판에 글 남겨주셨네요. 네, 이것까지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의 진단을 들어보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시고 그 이후까지들 다 준비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정말 준비된 답변이라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것 같아요. 반도체도 넷페스 아크가 아니라 네, 요거를 매도하시게 되면은 이제 DB 하이텍, 네, 요 종목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이 섹터 안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또 의견까지 함께 건네주셔가지고 팔고 뭐 사지라는 고민까지 함께 해결되셨죠? 네, 알찬 저희 금산 전문가님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테리케이님께서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더니 찌개 백반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기분 좋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들 점심 든든하게 드시고 아직 안 드신 분들도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점이라도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2월은 잔고 양봉, 1월은 장대 음봉 이렇게 와 깔끔하게 1, 2월을 정리해 주셨는데 3월은 긴 장대 양봉 네, 함께 축원하면서 네, 저희 최택규 전문가님 이번에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보시면서 다시 말이 바뀌었네. 원전주가 불이 붙었네. 이게 아마 가장 큰 특징으로 캐치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들고 계신 분들은 또 웬 떡이냐. 이제 정말 시세가 붙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원전주 버티다 포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런 뉴스들 보면서 나도 신규 접근해볼까라는 생각과 좀 구미가 많이 당기실 것 같은데 따라가도 괜찮은 자리인지 그거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일단 원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는 이제 투자 종목이지 어떤 이렇게 단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 아니다라고 제가 연말에 이제 제시해드렸는데 그 근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제 유럽 같은 경우 EU 텍소노미 이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선 후보 일단 야당에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당 후보도 분명히 당선이 되더라도 원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강조하면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은 투자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제 K 텍소노미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주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시각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4년 5년 동안 하락했던 이들 섹터가 이제부터는 쭉쭉쭉쭉 올라가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으면 주식이라는 게 그런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나는 뭐 일정 부분 눌린 구간에서 매집하면서 갈 거야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왜? 시장이 바뀌었고 결국 EU 텍소노미, K 텍소노미 이거로 이제 방향이 바뀌면 투자가 이제는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서 일단 대표적인 종목, 뭐 작은 종목들 많지만 저는 일단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이들 종목군들 최근 차트 보면은 어찌 보면 이제 2, 3주 전부터 얘네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이 보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61평선에서 갭 떠버렸죠. 한전기술도 갭 뜬 다음에 이제 음봉, 한전산업도 갭 뜬 다음에 음봉. 결국 이러한 종목들은 충분히 다시 61평선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얘네들에 대한 재료가 죽었느냐 할 때 안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종목만 한번 우리가 월봉 한번 보면요. 뭐 두산중공업 이 월봉 한번 봐봐요. 이런 종목이 이 자리에서 이런 3만 원 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간다라는 거죠. 그럼 더 갈 수 있느냐 할 때 저는 충분히 이거는 월봉이니까 긴 시간 이 몇 년째 하락했나요? 엄청나게 하락한 거거든요. 그럼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보면 얘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낫죠. 다른 거보다 얘는 이제 14만 2천 원이 이제 이 신고가 자리인데 분명히 이런 애들은 음봉 세게 때리고 양봉 때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신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산업 아니면 한전 KPS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 얘가 대장이라 제가 계속 이야기했고 뭐 우리 이토에서 하는 그 비밀의 로트 거기에서 제가 2월달 추천 종목으로 이 한전기술을 줬는데 막 목표가도 뭐 확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야 되나요라고 했을 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방에 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뭘 사 그러면 그냥 다 사버려요. 그래놓고 앞으로 이제 10 내지 15% 빠지면 내가 이거 왜 샀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샀다로 한다면 결국 이런 종목은 제가 뭐라 했죠? 단기 종목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올해 내년까지도 관심 갖고 봐야 돼요. 왜? 이쪽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가 아닌 투자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본다라면 나쁘지 않은 계좌 수익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전에 주셨던 전략을 좀 한계시켜 주시면서 변하지 않는 관점에서 원전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짧게 볼 만한 쪽이 아니다. 투자의 관점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해 주셨고 특별히 몇몇 종목을 또 언급하시면서 설명 덧붙여 주셨는데 저희 진정 주리님께서 혹시 일진파워 진단했나요 하셨는데 진단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충분히 답변되셨을 것 같아요. 네, 원전주는 한번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끝까지 한번 누려보자라는 포인트 한번 들어봤습니다. 트레밸류님께서는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한 상징적인 선언 의미 같은데요 라고 좀 내심 또 해석해 주시는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수출도 많이 하고 국내에서도 어쨌든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도기 구간에서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있을 수밖에 없나 봅니다. 결국에서는 정부의 판단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선 신테마 주자들도 뭐 관련해서 워낙에 언급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쪽으로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을 먼저 인큐레이션님 모셔보겠습니다. SK가스 남겨주셔가지고 요즘에 뭐 우크라이나 뉴스 타고 조금 움직였던 종목인데 매수가를 보니까 12만 7,800원대 진입하셨고 비중은 5%만 넣으셨습니다. 오늘 12만 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거의 손실이 있지는 않으신 상태에 거의 현재가 부근인데 앵커 누나 하시면서 저 연하남이신가 봐요. 네, 문의 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잠잠해가지고 12만 원대에서의 어떤 추세를 보일지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지정화성 리스크 소식은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SK가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손 탄다고 그러죠. 그냥 한번 좀 올렸다가 뺐다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어떤 뉴스에 의해서 또 급등 나오고 또 뉴스에 의해서 급락 나오고 이러한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뭐 매수가 정도는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는 좀 보여지고요. 일단 SK가스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후보자가 누구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원전 쪽이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신재생인데 그 중에서도 수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수소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누군가가 당선됐을 때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또 길게 보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됐어. 그러면은 오히려 상대편은 원전 쪽이 더 하고 이 신재생 쪽에서는 잘 별로 관심이 없단 말. 그럼 이런 애들은 좀 빌빌빌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일단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수소에 대한 부각되는 시점이 올해 또 일정 부분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껏해야 뭐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반등 나오겠지만 당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또 이 이전 고점 18만 5천 원 이것도 치고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연출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비중 5% 크게 걱정하지 말고 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젠 또 이제 정배열 만드는 자리에 있으니까 또 졸졸졸졸졸 될 가능성은 있고 이런 종목 또 별 뉴스 없으면 어때요? 그냥 거래 없이 잠수 탑니다. 잠수 타다가 또 뭔가 재료 나오면 뿡뿡뿡뿡 올라가는데 일단 이 종목은 첫째 이슈는 당선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이 되면 좀 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윤석열이 되게 되면 좀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다. 싫다고 하더라도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 수소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짧게 보지 마시고 이런 묵직한 종목 잡았다는 건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묵직한 종목이다. 네, 이거는 무게감 있게 가져가자라는 의견 잘 접수하셨죠? 저 인큐레이션님께서 믿음직하시다고 네, 최태규 전문가님 설명 들으시면서 같이 피드백 남겨주셨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전 얘기 워낙에 많이 하시네요. 저희가 원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봤잖아요. 네, 들고 계신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원전 얘기를 오늘 좀 북적북적하네요. 게시판에서 얘기 좀 나눠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저희 전화 다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카카오 카카오 가지고 계세요? 얼마에 언제 사셨어요? 93,200원에 10%. 10%. 예. 9만 원대시면은 오래되시지는 않으셨죠? 뭐 오늘 근래 들어가셨나요? 오늘 아침에 샀어요. 오늘 아침에 사셨어요? 예. 네, 이유는 있으세요? 오늘 잡고 뭐 끌리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니 뭐 그런 거보다 또 카카오 좋다고 이렇게 많이 또 얘기도 하고 이러길래 네. 들어갔습니다. 처음 접근하시는 건가요? 카카오는? 예. 알겠습니다. 카카오 전략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조금 짧게 보시는 종목이신지 긴 호흡으로 보시는지 뭐 내심 생각하고 계신 목표가 있으세요? 선생님? 예, 한 10만 원 이상대로 좀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아, 그럼 뭐 길게 보진 않으시는군요. 10만 원 회복 정도.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바로 제가 체크 도와드려 볼게요. 선생님. 예. 네, 카카오가 참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뭐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많은 애증의 종목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거의 반토막이 났죠. 17만 원까지 작년 여름에 찍었던 주식이 8만 원까지 연초에 떨어지게 되면서 많은 좀 굴곡이 있었습니다. 뉴스도 너무 시끄럽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반등의 타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까요? 오늘 들어가신 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주봉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작년도였죠? 거의 한 2만 5천 원 중반대에서 17만 5천 원까지 정말 그 당시에는 이제 카카오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주도주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건 시장의 주도주는 항상 또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100% 상승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25%까지 떨어지는 자리인데 그 중간가까지 딱 온 다음에 얘가 반등 나오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게 10만 원이에요. 이 10만 원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엎어져도 가요. 엎어져도 가는데 그 이상 갈 거냐라고 할 때 그 다음 목표가는 한 11만 원, 11만 2천 원 거기까지는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 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10만 원하고 11만 2천 원 이게 어찌 보면 이제 60일 이평선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걸 뚫고 가기 위해서는 이 구름대가 또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는 못한다. 그러면 얘 분명히 여기까지 가면은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떨어질 땐 또 한 20일 이평선 보여요.
이게 어차피 역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버벅버벅 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여기를 잘 지켜주게 되면은 결국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지켜주는 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결국 이 횡보가 길면 길수록 나중에 좀 쉽게 올라갑니다. 왜? 횡보를 오래 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지치게 하는 거거든. 시장 좋은데 얘는 안 가고 계속 여기서 뻑뻑뻑뻑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신경질 나가지고 매도하고 이제 올라가는 애 매수하게 돼 있어요. 결국 선수들은 그러한 것들을 또 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10만 원 드리고요. 조금 더 가게 되면 한 10만 2천 원, 3천 원 거기까지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땐 비중도 줄이고 좀 빼놨다가 다시 조정 주면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제시해 드릴게요. 네, 지금은 그러면 계속해서 트레이딩 영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문가님? 그 가격 내에서? 당연하죠. 지금 네. 구간도 어차피 기술적 반등이고요. 얘가 이제 반등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또 조정 나와야 돼. 얘 같은 경우 지금 이 매물대가 이러한 자리 다 매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매물 다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또 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지금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딱 생각하시는 그 정도까지 목표가 같이 잡아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꼭 내시고 이 종목 아주 길게 보일 종목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게시판에서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시는데요. 오늘 딱 카카오 매수하신 거 보고 네, 그렇게 느끼시는 저희 시청자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카우 때문에 애타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최태규 전문가님께서는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한계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고 계신 분들 많이들 대응하고 계시죠?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DLENC 한번 봐드리려고 합니다. 미모가 뛰어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라라님의 종목이세요. DLENC는 매수가가 12만 3천 원대시고 수익권입니다. 12만 9천 원. 오늘도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4% 넘어가는 상승. 이번 달 중반부터는 양봉 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15% 비중 넣으셨는데 지금은 너무 약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내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분위기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대선과 관련돼 가지고 뭐 건설이라든가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전혀 일도 혜택을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선 이후에 일정 부분 이런 쪽 움직임이 연출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튼 두 후보에 대해서 워낙 다 비호감이고 또 이제 네거티브만 하다 보니까 정책이 실종을 했는데 여튼 어느 후보든 이 인프라 쪽에 대한 거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또 4대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되게 되면은 이 4대강과 관련된 이전에 보면 4대강 하면 또 이화공영 뭐 특수건설 막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면 4대강이 뭐 또 새롭게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기대감에 의해서 그런 종목들이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결국 3월 9일 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종목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아가야 될 텐데 뭐 그 중심에 뭐 이런 건설주들 뭐 이제 바닥 잡고 이제는 정배열 만들까? 이러한 모양새인데 더더욱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이에요.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이 어때요? 일단 기관 중심으로 매력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개인 외국인은 매도하지만 기관 중심으로 매수가 열심히 들어온다는 건 수급 측면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4% 이상 빵 쳐줬는데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럼 3일 안에 요 고점 치면은 얘는 더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일 동안 봤더니 못 가네? 그럼 좀 행보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방향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얘 이제 돌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가기에는 좀 힘들어. 여기 있는 거 다 잡아먹으려니까 좀 더 벅벅벅벅 되면서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1일 평선 치고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다시 자리 잡고 치고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얘는 지금 이제 여기도 있고 중간중간마다 고점들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면 또 이렇게 살짝 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시면은 뭐 20-30%의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라라님 두둑하게 이 종목 수익을 보시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애매한 자리니까 전혀 파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미모만큼이나 수익도 계속해서 상한가 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진단, DLENC 쪽으로 나왔습니다. 주린이들의 특징이 선매수 후 충격 매매법 아닌가요? 하고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 반대로 하면 그러면 고수가 되는 건가요? 네, 주린이들의 함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께 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국곰님께서는 오늘부터 MWC라는데 점점점 하셨는데 지난주에 글쎄요 좀 움직이더니 뭐 로봇 관련주 이런 거 많이 움직이더니 약간 잠잠한 것 같은데 3월 1일에 내일 저희 시잖아요. 그리고 또 MWC 관련해서 뉴스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선침해 가능한 종목 있을까? 네,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3년 만에 MWC 모멘텀 받을지 저도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같이 게시판에 네, 종목 개타시면 한번 올려주세요. 다음은 저희 김정옥님 모셔보겠습니다. 유튜브로 KH바트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23,200원이시고 비중 10%만 담으셨습니다. 21,700원 나오네요. 현재가. 네, 약간의 손실권의 매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래가 좀 없죠. 네, 오늘도 한 14만 주 내외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 고점가는 조금 아쉽게도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잘 올라왔는데 폴더블4 모멘텀이 길지 않고 그 이후에는 조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신고가 대비로는 30% 넘게 가격 조정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모멘텀을 좀 받을 시기가 올지 들고 계시면서 많이 지루하고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네, 일단 KH바텍 같은 경우는 요때였죠. 요때 이제 제대로 한번 모멘텀 받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이제 KH바텍 하니까 이제 반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후 이제 주가 흐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박스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KH바텍 이 폴더블에 대한 모멘텀이 죽었냐를 할 때 죽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러한 박스를 보여준다라는 건 향후 갈 거야. 향후를 갈 거고 결국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에 대해서 시장을 이제 선점하면서 향후 1, 2년 있다가 이제 애플까지 이제 한다 그러고 이제 계속 그런 게 모롱모롱 나오죠. 그러면 이 KH바텍에 대한 매출의 증가는 당연히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주가는 왜 안 가요?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실적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는 시장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땐 진짜 좋은 기업들이 안 가는 장세, 안 가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 중에 하나 KH바텍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 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박스를 이렇게 오래 하면 할수록 나중에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아주 쉽게 치고 갑니다. 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런데 샀던 사람들, 아니면 뭐 이런데 샀던 사람들 다 지쳐서 팔게 돼 있어요. 아이고 실적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빨리 가는 종목 나 할 거야. 라고 이제는 사고가 바뀌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종목은 그때 가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 시장에서 뉴스에서 막 이거 좋다 그러면 그냥 안 가요. 그럼 뭐 언제 가냐? 모두가 지쳤을 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제가 봤을 때 뭐 23,200원 아마 이제 거기쯤 거기는 뭐 그냥 엎어져도 가요. 엎어져도 가고 한 뭐 25,000원, 뭐 한 26,000원 여기 가게 되면 또 내려오는지 그런 것들 좀 보고요. 한 뭐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25,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거기 가면 비중 한 절반 정도 줄였다가 또 내려올 거야. 그럼 그걸 이제 트레이딩 하시면서 결국 이러한 가격대 27,000원 쿵 치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 나오는 거예요.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충분히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에 그 신고가가 안 나와서 그런 거지 결국은 기다리다 보면 또 신고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빨리 더 보겠습니다. NK 봐드릴까요?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시고 1,100원 진입가 10%입니다. 조선주는 많이 올랐는데 왜 안 오르나요? 라는 질문 같이 남겨주셨어요. 답변 주세요, 전문가님. 자, NK 같은 경우도 바닥 낮았어요. 바닥 낮았고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뭐 한 2, 3주 걸리고요. 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작년, 올해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그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작년에 제가 이제 올해 좀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도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결국 조선주들이 가게 되면 뭐 NK를 비롯한 관련된 기자재 종목군들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지금 얘는 제가 봤을 때는 900원짜리네. 900원에 저점 만들면은 다시 이제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 다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왕이면 이렇게 증거금 100 그리고 1,000원 미만의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갖지 마시고 좀 좋은 종목 갖고 매매하는 게 내 계좌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내가 삼성전자 사가지고 마이너스 20%야. 그러면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 안 불안해. 그냥 기분만 나빠. 근데 이런 종목 마이너스 20%야. 기분도 나쁘고 얜 불안까지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할 때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좀 좋은 종목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관련돼서 종목 이야기 내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통신 3사가 다 갔어요. 거기서 좀 강하게 요번엔 좀 어필될 수 있는 게 5G야. 그래서 저는 3월 1일 날 좀 쉬는 때 어차피 오늘부터 하니까 내일부터 이제 뉴스화 됐을 때 5G 관련된 종목이 한번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추세적으로 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여기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5G라고 보니까요. 거기 관련된 종목 한번 관심 있게 하루 이틀 수요일 목요일 꼭 반등 보고 접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MWC까지 저희 챙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전문가님 오늘 진단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NK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조선주가 갈 것 같으니까 곁다리 종목을 선택하지 말고 그냥 그 본질을 보자고 얘기해 주셨어요. 차라리 조선주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해 주셨고 5G인데요. 네, MWC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점 저희 남구공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플레이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5G에 대해서 또 조언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되네요. 네, 이번 주에 또 MWC 어떻게 반영하게 되는지 가격대 많이 낮은 종목들 많아가지고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금산 전문가님과 최태규 전문가님의 알찬 종목 진단 충분히 많이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공지사항 제가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 수요일 날 조금 제가 일찍 찾아뵙습니다. 이제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12시에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1시에 오시면 제가 없습니다. 12시 일찍 오셔가지고 진단쇼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대해서 전략물자 수출 차단하겠다는 발표 나왔네요. 그리고 스위프트권에 대해서도 배제하는 거 동참하겠다. 미국에 통보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만날 예정이잖아요. 러시아가 대화로 잘 풀어나갈지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 가닥을 잡게 될지 내일 또 쉬고 수요일장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뉴스를 잘 점검해 보시면서 수요일장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일찍 찾아뵙는 거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진단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지금까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남은 시간 또 수익 많이 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